엔진에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호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요놈인데요. 요놈이 여기를 이렇게 쑥 들어와서 여기로 딱 꽂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료를 재사용하는 호수 같아요. 리턴하는 거죠. 연료가 남은 것이 이쪽으로 다시 호수로 들어가서 다시 재연소시키는 거죠. 이제 재연소시키는 건데요. 뭐 이제 쭉 밑으로 이 호수를 좀 밑으로 좀 따라가 볼게요. 요 리턴하는 이체, 이게 삭았어요. 이게 삭아가지고 여기를 좀 잘랐더니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는 해결이 됐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당겨 볼게요. 여기 완전히 삭았네. 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 통 쪽으로 연결되는 쪽인데 이제 삭았습니다. 여기서 새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새지. 한번 제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뭐야 이거? 찐지가 막 붙었어? 뭐야 이거? 이야, 꽉도 붙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냐? 우와, 이게 뭐 구리선도 있고, 어휴, 큰일 났네. 뭐 구리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게 뭐지? 요게 새니까 엔진에서 노란불이 뜨더라. 엔진에서 노란불이 떠요. 물론 노란불 떠도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는데, 그게 떠버리면 나중에 진짜 엔진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면 엔진에서 노란불이 켜 있기 때문에 엔진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빨간불이라든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엔진불이 이기려면 일단 이런 것은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10년 넘으니까 딱 삭네. 어쨌든 이것은 진짜 고급 주거. 메이커 있는 사이, 원심에 지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버리는 거, 빵빵한 걸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겠습니다. 호수 하나 연결하려다가, 이 호수인 줄 알고 문이 얻어가지고 밑에 사는데 세로보다 마이너스 단을 잘라버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단을 여기를 잘라버렸습니다. 모터랑 들어가는 이 요쪽을, 요 선을 잘라버렸어. 요 선을 잘라버렸어. 보이시나요? 여기 이 선을 잘라버렸어. 호수인 줄 알고. 자, 이거를 빼내는데 엄청나게 안 보여요. 굉장히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를 탈거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세로모다인데 이게 한 얼마더라? 16만원인가? 이거 무슨 모닝 경차가 16만원씩 하냐? 5만원만 받지. 이거 정품이 16만원이에요. 근데 염병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냐? 에? 메이드 인 차이나야. 씨발 정품이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야 염병하고. 또 이것도 풀어야지. 제가 이 세로모다를 뜯어버렸어요. 이 마이너스 단을 다시 이제 붙였고요. 요게요. 이게 브러쉬라 그래요. 브러쉬. 이 브러쉬 하나만 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모터에는 이렇게 모터에는요. 요런 모터에는요. 요게 이제 이렇게 장착되는 겁니다. 장착되는 건데요. 모터에는 이 브러쉬라는 게 있나봐요. 이 브러쉬.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거 보세요. 얘가 툭 튀어나왔죠? 툭 튀어나온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이걸 스프링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마모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브러쉬가 지금은 이렇게 길이가
길이가 지금 요렇게 두껍지만은 이게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게 계속 닳아져요. 마모가 되면서 얇아지면 이제 모터의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요 브러쉬만 4개 교체해주면 다시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브러쉬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장착할 때는요, 이렇게 장착하고 쑥 이렇게 쑥 밀어 놓고요, 쑥 밀어 놓고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케이블 타이로, 일단 이런 케이블 타이로 해야 돼요. 이제 완벽하게 잡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장착을 해서 탁탁 끊어줘야죠.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엔진에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물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경험자, 현실적으로 차가 한 15년 이상 되니까 엔진에 불이 들어와요. 그것도 노란불이. 엔진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빨간불하고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빨간불은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운행하면 이제 뭔가 그 엔진의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겠죠. 빨간불은 절대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노란불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그 흡입압축 폭발 행전, 엔진이 회전할 때요, 불안전 요소가 되거나 무언가 연료 분사가 되고 그랬을 때 크랭크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컴퓨터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뭔가 데이터상의 그 부분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노란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정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공임이 아주 그냥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히 산중이나 차를 뭐 경운기든 뭐든 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땡깡이가 이렇게 정보를 가르쳐 드리면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만 있으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엔진에 불이 들어온 것을 제가 어떻게 수리했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엔진 불도 수리를 했지만 이걸 하려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터를 몇 번을 가냐. 이게 보시다시피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 알터입니다. 알터가 2개야, 2개. 보세요, 알터가 하나, 둘이야, 둘. 벌써 여기까지 하면 3개야, 3개. 에? 벌써 3개 장착이 돼 있죠. 그럼 알터가 어떤 원리냐면, 엔진이 돌아갈 때요, 여기에다 벨트를 턱 걸어가지고, 겉벨트를 턱 걸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얘가 전기 생산을 하는데, 요거는 기존에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 이게 이제 모닝용인데요, 요게 순정이에요. 보시면 13.5V 70A로 되어 있습니다. 70A 맞죠?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 근데 이번에 레이 신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 신형, 전기를 좀 많이 이렇게 충만하게 줬습니다. 얘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얘는 90A입니다. 90A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한 모델명은 이렇게 됩니다. 370-300에 04635. 일반 순정 70A는 335인가 그래요. 얘는 635입니다. 이걸 부품가게에서 제 차량 남발을 대고 달라 그러면 635를 안 줘요. 90A짜리를 절대 안 줍니다. 90A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AS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AS가 날 일이 없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저는 오디오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를 한 300A? 그 정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90A가 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요걸로 장착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요거, 와, 나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게 이제 알터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요 꽁다리 요거 보이시죠? 요 꽁다리 요게 플러스 B 플러스 선입니다. B 플러스 선. 한마디로 플러스 전기가 쫙 땡겨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푸는 과정에서 요 재질이요 알루미늄이에요. 요 임팩트 렌치로 생각 없이 전 돌릴 때만 부러질 줄 알았더니 왼쪽으로 풀 때도 이게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 부러져 버렸습니다. 얘는 원래 처음에 고장 났던 것이고 나중에 부품용으로 쓸 거고요. 얘가 이제 멀쩡한데도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걸 붙이려고 그러니까 절대 납땜으로는 안 됩니다. 알루미늄이 어떻게 납땜으로 되냐. 알루미늄 용접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얘는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다 연결해도 되겠지. 근데 이왕이면 여기다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차를 오래 타야 되기 때문에 아싸리 아예 18만원인가 이거 주고 새로 사버렸습니다. 장착돼 있어요. 이 엔진부를 수리하려다가 그래서요 이번에 배터리도 그냥 용량이 감퇴해가지고 60A로 그대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토탈 따지면은 알터 18만원 주고 갈고 배터리 한 돈 10만원 주고 또 교체하고 여러가지 부품값으로 또 산소 센서 한 돈 10만원 주고 거의 한 4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알터를 90A로 업을 했잖아요. 알터를 90A로 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70A에서 90A로 업을 했어요. 전기가 더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선도 4게이지로 붉은 거 오릭스 걸로 플라스탄을 제대로 연결했습니다. 보시죠. 이 플라스탄 이거 보이죠? 요거 선 요 플라스탄 요게요. 요게 알터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알터에 여기 플라스탄 보이시나요? 알터 플라스탄 연결해서 이쪽으로 플러스 선을 이 플러스 선을 4게이지를 요 정도 두께 직결로 연결했고 배터리도 제대로 60A로 교체해서 상당히 멀뚱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차가 시동을 걸어도 전혀 한방 일발 시동입니다. 그 선을 저렇게 두꺼운 걸로 안 갈아도 되는데 그래도 갈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전기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전기가 배터리로 들어가는 한마디로 호수죠. 전기가 흘러가는 두께 물호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얇았어요. 70A는 90A니까 조금 더 충만하게 두껍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선을 툭 잘라버리고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터가 제대로 된 생산량을 배터리로 충분히 충전할 수 있게끔 처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올 업그레이드를 했다. 아주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엔진이 돌아갔을 때 이 부분 이 호수가 굉장히 열에 강한 그런 시커먼 게 있어요. 정품사에서 나온 게. 그래서 요 근육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저쪽에 다시 이렇게 리턴으로 다시 순환되게 돼 있어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뺑 연소를 하고 나머지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된 것이 남은 것이 이쪽 호수를 통해서 다시 리턴돼서 재연소를 시킴으로써 환경도 오염을 줄이고 연비도 더 좋아지겠죠. 더 쓰니까. 근데 여기에 사가버렸어요. 여기서 새니까 엔진에 불이 들어오더라. 여기서 새니까요. 이 호수에서 새니까 엔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엔진에 불이 들어오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차가 정상적으로 연료가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가 제대로 안 되거나 뭔가 샌다든지 불안전 연소가 된다든지 촉매가 문제가 된다든지 촉매가 되게 비싸요. 근데 정비소에서 엔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약간 사기꾼 업체는 촉매부터 교환하자 그래요. 근데 촉매를 교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5년 이상 10년 이상 됐으면 촉매는 교환해주면 나쁘진 않지요. 근데 굳이 고장이 안 나는 경우는 20년 30년도 간다 그럽니다.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근데 이제 정품사 촉매가 거의 신품가가 한 모닝 기준으로 한 8, 90만 원인가? 그럼 거기다 공임을 정품사 기아나 현대 그런데 고정기간 지나고 큰 회사의 고객센터에 간다. 공임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부품값이 90만 원인데 공임까지 합하면 20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고정기한을 넘어갖고 그 수리업체를 가게 되면 존나게 비싸니까 이런 일반 사설업체들이 거기보다 약간 다운되게 가격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공임비가 그쪽에서 정품사 공임 수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70에서 60만 원 공임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아는 데 가게 되고 조금 더 영세한 업체에서 좀 더 깎아달라 그러면 최소한 40 이상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촉매가요, 순정에서 나왔을 때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게 되면 되게 싸요. 한 20만 원이면 사는데 대신 반품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차량 초창기에 나온 순정 가지고 있는 그 촉매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달려있는 게. 이것을 그쪽으로 반품 조건으로 해서 20만 원 해주는데요, 이것이 한번 재활용돼 버렸다, 재생품을 썼다, 그럼 그 재생품을 안 받는다 그래요. 에? 한마디로 30만 원 받아요. 결과적으로 이 촉매는요, 절대 정품을 갖고 있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자동차 수리업체에서는 그냥 회수를 해버리죠. 물론 돈 있으면 이제 그냥 갖다 새거 달면 되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그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차 중고차 한 대 사겠다. 제가 만약에 창고가 큰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중고차를 똑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쪽에서 떼다 여기다 붙여버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싸고. 어쨌든 촉매가 그렇고요. 요즘 공임이 요즘 인건비가 상당히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가 많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상당히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수리하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제가 이제 수리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요걸 교체했어요. 이 호스를. 근데 밑에서 보니까 이 호스를 꽂아야 되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세르모다 마이너스 선이 호스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눈이 어두워. 그래갖고 안 보여갖고 거기를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이 세르모다를 통째로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어쨌든 그런 사건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갖고 한 3, 4일 운행을 못하고 제가 세르모다를 뜯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가지 그 인터넷 검색도 검색이지만 여러가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헤드라이트 이거 제끼고 떼고 배터리를 떼야지만이 이쪽 사이로 이쪽 사이로 세르모다 나사 두 개가 보이더라. 그래서 아주 긴 렌치로 가지고 쑥 집어넣어서 기역자 꺾이는 걸 가지고 돌려야지만이 빠져요. 나사 두 개를 푼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들어가서 리프트가 없으니까 작기 두 개 들고 해가지고 어렵게 빼는데 그것도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한 2-3시간을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선을 다시 재납땜을 고주파 인두기로 다시 재납땜해서 완전 분해해서 그 브러쉬의 역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브러쉬만 갈아도 충분히 모터 역할을 하니까. 너무 거지 같다고요? 그래도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부를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서 교환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교환한 건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난 올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체한 건 이 호수 교체하고 여기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산소 센서 2개가 산소 센서가 들어가는데 차종마다 다릅니다. 4개, 6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경차에는 보통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2개가 들어가는데도 산소 센서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그 촉매 쪽에 엔진 쪽에 달려있는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예, 보이시죠? 예. 여기 앞에 있는 산소 센서고 저게 보이는 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요게 뒤에 있는 산소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내나 산소 센서를 교체할 때는 여기에서 쑤시고 들어가야 돼요. 렌치로 해서 긴 렌치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앞에 거 교환하고 뒤에 거 교환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쑤셔서 뺄지도 알아야 돼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몇 번 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소 센서가 문제가 있어도 산소량에 의해서 인젝터에 얼마나 연료를 분사할 것인가 이걸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산소 센서는 문제가 생기면 또 노란불이 뜹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 2개 다 갈아버렸어요. 5만원짜리 2개. 그 다음 요것도 10년이 넘어가니까 호수가 없대. 호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당장 제가 민원을 강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호수를 빨리 신청했습니다. 호수를 준다는 게 이걸 통으로 아세이로 80만원짜리 사면은 거기에 호수 있으니까 그걸로 쓰라는데 미쳤어. 3,000원짜리 호수를. 어쨌든 그래갖고 호수는 지금 시켜놓은 상태고요. 일단 요 호수가 처음에 샜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 노란불이 떴다가 그 다음 산소 센서가 문제가 노란불이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촉매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 촉매가 있는데요. 촉매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 영상에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오고 그 촉매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 맨 나중에 단계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진에 불 들어온 거를 제가 스캐너 300만원짜리 10년 전에 300만원인가 아주 최고급형이었는데 이제는 2018년도까지 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스캐너로 제 차는 2014년식이니까 충분하죠. 어떤 거든지 다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이 제네레이터를 제가 또 새로 또 갈았죠. 그러니까 이게 새 걸 거 아니야. 이쪽이 이 면이 새 걸 거 아니야. 돌렸더니 약간 좀 뭐라 그래요,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리콘을 아예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안 납니다.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나나. 어떻습니까? 새 차만큼 조용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조용해요. 그러면 진짜 노란불이 꺼졌고 정상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또 스캐너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 비싼 스캐너로 이 OBD 단자, 이 OBD 단자를 여기다 꽂아야죠.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엔터. 차량 통신. 기아 자동차죠. 모닝 TA
엔진가 바이퓨얼이죠. 가스하고 휘발유 겸용입니다. 바이퓨얼. 자가 진단을 눌러볼게요. 정상이죠? 아주 정상입니다. 계기판도 전혀 안 뜹니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전혀 문제대상이 안 돼요. 어쨌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는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뒷단 리프트를 좀 들어 올려가지고 셀프 정비소 와가지고 뒤에 마우라도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 마우라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마우라 봐봐. 어? 아이고, 마우라가 썩었니? 막 마우라도 사가가지고, 이것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버리겠습니다. 저런 게 문제가 되면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정품 브레이크 패드, 특히 이런 거 좀 비싸더라도 정품 사세요. 중국산 사면 상당히 수명이 짧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진짜 생쇼를 했는데요. 세루모다를 저거 호수 가려다가 세루모다를 통째로 교체해버리는, 교체를 안 했구나. 뜯어내서 재납댐을 하고 다시 장착을 하고, 그거 뜯어내다가 제네레에다 나사꾼형 망가뜨려 가지고 다시 새로 사고. 뭔 짓거리입니까? 이거 공인만을 이렇게 해서 얼마일 것 같아요? 공인만 7, 80, 돈 100만원 우습습니다. 저 공임 하나도 안 들었는데 부품값만 한 30에서 40 쓴 것 같아요. 공임은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받습니다. 많게는 4배도. 40만원이면 공임이 4배면 120, 3, 40, 120, 160, 거의 200 가까이 되겠다. 어쨌든 저는 돈 40만원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참고하셔갖고,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경운기, 또 뭐예요? 예초기, 전부 다 엔진 막 그런 거 다 똑같아. 연료가 어떻게 들어가서 분사가 되는지, 뭐가 막히면 당연히 시동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엔진오일, 기어오일, 엔진오일만 갈면 안 돼요. 차를 뭐 3년 있다 5년 있다 폐차하시고 새로 사실 것 같으면 미션오일 같은 건 안 갈아도 됩니다. 근데 미션오일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뭐 제조사에서는 8년이라 그러는데 조금 더 빨리 한 7년이나 6년에 제대로 미션오일도 한번 싹 훑어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미션오일 나중에 미션 다 나가버립니다. 미션을 다른 말로 기어오일이라 그래. 그 기아 톱니바퀴 그 오일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레인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엔진오일을 빼잖아요. 엔진오일을 그냥 나사만 풀러가지고 차 리프트 들어가고 이렇게 빼잖아요. 엔진오일을. 그렇게 되면 엔진오일이 차 내부적으로 남겠죠. 다 빠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3리터가 빠져야 되는데 2.5리터만 빠지고 5리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0.5리터가. 그랬을 때 나머지 이제 2.5리터를 더 추가해서 이제 다시 또 1만 킬로 타잖아요. 5천 킬로부터.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약간 덜 빠졌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기를 조금 짧게 해주면 더 좋아요. 10,000km에 간다 그러면 한 9,000km 그렇게 갈면서 또 이렇게 바꿔주고 순환해주고, 그렇게 되면 전혀 차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요즘 엔진오일도 너무 좋아져 가지고 자가 정비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다 뜯어 고쳐버릴게요. 한번 들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바퀴 뭐 이렇게 축부터 해가지고 약간 삐뚤어진 것은 싹 그냥 기둥부터 다 교체해 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